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련 업무 경험이 1.6%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기업의 1.4%가 경력을 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및 자동화 때문에 10%가 고용 규모 축소를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문제는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사실 경력을 쌓을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났던 영상이 있는데 바로 이세돌 프로는 모두가 창업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했던 그런 쇼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예언이 실제 실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사업에 도전을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컴퓨터공학과만 하더라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코딩 해야 된다, 코딩이 미래다 이러면서 컴퓨터공학과로 엄청나게 올려쳤었죠.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22년도에서 24년도 그때인데,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있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AI가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2달 전까지만 해도 프론트엔드라 백엔드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AI의 미래가 있다고 학원업계 팔란티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AI 공부를 하고 코딩 공부를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홈페이지랑 뭐 기본적인 보안적인 내용이라든지 백엔드를 결합하는 것 등 정말 간단한 그런 기능들은 저도 구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AI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AI가 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은 평균에 회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PPT를 만들어내고 비슷한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강제적으로 젊은이들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꿀팁인데 미국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고요. 사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좀 신흥 부자들 있죠, 젊은 세대들,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왔냐면 사실 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게 들어오는 거고요. 미국에서 한창 떴던 게 우리나라에서 좀 늦게 뜹니다. 여러분들이 쇼츠에서 AI 쇼폼 강의 해가지고 무료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핫하게 된 지가 사실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많이 핫했던 그런 사업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사실 AI 자동화랑 AI 관련된 에이전시가 엄청나게 핫했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내가 미래에 뭐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인물들로는 이만가치라든지 가 아니라 홀모지네요. 홀모지. 네, 홀모지. 해당 인물들의 강의나 영상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참고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화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 절대 팀원을 먼저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인식이 박혀있는 게 이거예요. 창업을 해야 된다, 테크 기술을 해야 되고, 팀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받아야 된다. 사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 기업들을 더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실 팀원을 많이 찾으려고 했고 팀 빌딩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겁나잖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합니다. 세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창업 지원단에서 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웹사이트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홍보할 때 유튜브는 어떻게 찍어야 되고, 편집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획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 상품 가격은 또 어떻게 정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직원은 어떻게 뽑아야 되고,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영상들을 찾아보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런 걸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같이 실현시킬, 역경을 해결할 사람을 찾죠. 물론 잘 찾으면 너무나 좋지만 대부분 잘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팀원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존재여야 되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혼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서 어느 정도 역경을 좀 견뎌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팀빌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대망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럼 혼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사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첫 사업을 해볼 만한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시대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당연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 기술자예요. 팔란티어처럼 각 기업의 서비스를 자동화로 구축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투자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별개
설계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 블루칼라 직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창업을 한다면 좀 좋은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는 지식 창업일 것 같아요. 대부분 대학생들은 아마 내가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지식이 대부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학벌이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입시나 아니면 과외 이쪽으로 가시겠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월에 몇천 버는 방법 아니면 AI 쇼폼으로 얼마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지식을 파는 거. 이제 그런 게 지식 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지금 어떤 지식 창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공부를 하면서 나를 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군대에서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고 글도 많이 썼고요. 제가 입시를 거의 잘 몰랐습니다. 생기부를 읽을 줄도 몰랐고 입시 관련된 데이터를 볼 줄도 몰랐는데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을 모두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취업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웬만하면은 나의 지식이 없단 말이죠. 없는 상태예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서 100%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계속 공유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인지도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사실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느 분야를 정하셔서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이거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제일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건 저는 AI 관련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메가 트렌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시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 AI 인플루언서 하다가 엎어지더라도 만약에 잘 망가지더라도 망하더라도 AI 인플루언서로 조금 활동을 해봤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시대가 AI 미쳐 있습니다. AI 인플루언서는 절대 실패할 확률이 많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빅 트렌드에 한번 따라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점차 AI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은 다 평균에 수렴할 겁니다. 즉 대부분의 서비스의 수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서비스의 수준의 플랫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구매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누가 홍보하고 있는지 인간적으로 그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다면 사실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노출을 했을 때 오는 기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상을 만들든 나를 공유하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AI 워크플로우를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화라는 말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죠. AI는 결국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LML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어 처리를 토대로 어느 AI가 성능이 가장 좋냐의 싸움을 사실 우리는 지켜봐 왔어요. 오픈AI가 성능이 좋냐 아니면 제미나이가 성능이 좋니 아니면 그록이 성능이 좋니 혹은 뭐 딥시크가 성능이 좋니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픈AI 행보를 보면 여러분들 AI 에이전트의 시대를 말하고 있고 실제로 오픈AI에서 AI 에이전트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을 해놨어요. AI 에이전트라는 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GPT한테 나 지금 축구화 사고 싶은데 축구 하나 사줘라고 하면은 바로 거래까지 완료를 하는 걸 AI 에이전트라고 말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 아이언맨의 자비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우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가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업무 자동화 서비스는 어떻게 구축을 하냐? 쉽게 말하면 노코드 툴이라는 서비스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코드라는 건 코드 없이 코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N8N, NLL이라고 하는 N8N, Make, 제피어 같은 웹 서비스를 보면은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지금 검색을 해보세요. 전에는 파이썬 같은 그런 어려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자동화를 세팅을 했다면 사실 지금은 비전공자들도 뭔가 마인드맵 만들듯이 연결해가지고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저는 나중에는 돈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워크플로우만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가 될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팔란티어처럼 각 고객을 컨설팅을 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를 실제로 구축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잘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실제로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구글 폼에서 어떤 DB 정보를 받았으면 그 DB 정보를 뭐 문자를 바로 보내주거나 이런 워크플로우를 내가 쉽게 구축할 수 있어야 업무 자동화를 내가 직접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그 단계부터 진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도에 트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사실상 AI는 쓰기 때문에
때문에 AI 관련해서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실제로 면접을 보거나 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도 학원 관련된 분들에게 AI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 측면을 제공을 하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AI로 자동화를 하고 업무 자동화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혼자서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팀원들도 모집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유튜브로는요, 시연의 모험가 시민개발자 구씨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김희섭의 AI 가이드라는 영상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투자자입니다. 사실 이것은 취업과 관계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취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 돈을 벌기 위함이고요.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연에 4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원금이 조금 적더라도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8%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동일하게 4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보다 내가 월급이 적더라도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결국에는 내가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수익률을 어떻게 높이냐, S&P 500도 연평균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과거에 한국 사람들은 사실 S&P 500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고딩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도 코로나 때였는데 이상한 알도 못하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고 물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더라도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많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S&P 500, 나스닥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평균 정도의 수익률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S&P 500과 나스닥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균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시기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 공포를 이겨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고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도 엄청난 자산가지만 실제로 초반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두 종목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한두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을 꾸준히 투자했고, 그래서 10억 정도를 빠르게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죽으면 S&P 500에 거의 전 재산을 넣어라 라는 명언을 날리기도 하지만 그분은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튜브는 사실 30, 40대 분들 혹은 50대 분들을 타겟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S&P 500을 투자해라, 나스닥을 투자해라 라든지 다양한 경제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실 시간이 사실 지금은 더욱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지킬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 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 사실 20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패해보는 게 사실 나을 것 같아요. 시장의 메가 트렌드에 탑승을 해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많이 매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유명 영상이나 책을 많이 보면 이런 말들 늘 하시더라고요. 주식에서 버는 돈은 그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에 따른 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긴 하지만 실질적인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좀 TMI지만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기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참고 있습니다. 사실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들의 말을 참고했을 때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고 그 트렌드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기업을 믿는다면 충분히 투자하고 그 리스크를 감당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원래 S&P 500이든 SSCHD라는 그런 배당주 관련해서 투자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능력도 얻어보시고 그 리스크를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진짜 해보고 산업구조를 공부해보고 AI 인프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미국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을 다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실 투자 관련된 내용은 취업이랑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 투자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투자의 근육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사항인데 사실 운동하시는 게 낫습니다. 운동은 뭐 할 거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시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면접을 보든 뭘 하든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잘 관리된 몸을 보는 건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몸 관리 많이 하시고 지금 어릴 때 운동도 많이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찍어 봤어요. 저는 취업을 사실 생각을 1도 하고 있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도 많고 방향성을 계속 고민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시도해보고 그리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되실 거고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혼동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고민도 많으실 거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실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더 몸을 움직여 보시고 무언가 해보려는 자세들을 보여주거나 하면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또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 중에서 임씨라고 있는데 그 임씨가 저한테 해준 말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신이 저를 봐주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또 만나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고 욕을 먹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뭐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저도 쪽팔리고 뭐 이런 거 영상 보면은 뭐 갑자기 친구들이 링크 하나 보내고 뭐 하냐고 뭐 하는 새끼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야 뭐 살아남죠. 어쨌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빠이.